은퇴 후 두 번째 월급, 배당주로 만드는 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퇴직 후 통장에 찍히던 그 익숙한 월급. 사라졌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들어오던 그 돈이 이제는 없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가족을 지켜온 당신에게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매달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아도 통장에는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죠. 그들은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들의 비밀은 바로 배당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인생 2막을 든든하게 만들어줄 두 번째 월급, 배당주 투자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평생을 일했습니다. 20대에 시작한 사회생활, 30대에는 가정을 꾸리고 40대에는 아이들 교육비에, 50대에는 노후 준비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맞이한 은퇴.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고 출근 준비 안 해도 되고 상사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이 허전함은 뭘까요? 바로 월급의 부재입니다. 통장을 열어봐도 예전처럼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네,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매달 100만 원 남짓.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관리비, 통신비, 식비, 의료비. 나가는 건 여전한데 들어오는 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습니다. 경비, 청소, 배달. 몸은 힘들어도 수입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은퇴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유롭게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그런 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돈을 위해 일할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해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배당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배당주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배당주는 쉽게 말해서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주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지분이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 회사가 돈을 벌면 주인인 당신에게도 이익을 나눠줍니다. 그게 바로 배당금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SK텔레콤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SK텔레콤은 매년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합니다. 1주당 1,000원씩 배당을 준다면 여러분은 100주를 가지고 있으니 1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냥 주식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요. 1년에 4번 나눠서 줄 수도 있고 한 번에 줄 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일하지 않아도 현금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안정적입니다. 갑자기 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둘째, 오랜 기간 수익을 내온 기업들입니다. 신생 스타트업이 아니라 이미 자리 잡은 대기업들이죠. 대표적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통신사 SK텔레콤, KT 같은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신사를 쓰잖아요. 매달 꾸박꾸박 통신비를 내니까 이 회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됩니다. 에너지 기업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같은 공기업들이죠. 전기와 가스는 우리 삶의 필수니까요. 금융주 은행, 보험회사들입니다.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받아 배당으로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망하기 어렵고 꾸준히 돈을 번다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오르면 더 좋겠지만 배당금만으로도 생활비처럼 꾸준한 수입이 생기니까요. 이게 바로 배당 투자의 매력입니다. 자, 이제 배당의 진짜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의 진짜 힘은 바로 재투자에 있습니다. 받은 배당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더 많은 주식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해에는 또 더 많은 배당을 받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배당금 위에 배당금이 쌓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5천만 원을 배당 수익률 연 5%인 주식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첫 해에 받는 배당금은 250만 원입니다. 이걸 다시 투자하면 2년 차에는 5,250만 원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262만 원이 들어오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는 원금이 약 8,1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20년 후에는 무려 1억 3,200만 원이 됩니다. 원금 5천만 원이 2.6배가 넘게 불어나는 겁니다. 그냥 배당금을 재투자만 했을 뿐인데 말이죠. 은행 이자는 어떨까요? 요즘 정기예금 이율이 연 3%라고 쳐봅시다. 같은 5천만 원을 20년 동안 맡기면 약 9천만 원이 됩니다. 배당 재투자와 비교하면 4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이 주는 보상입니다. 물론 주가 변동도 있고 배당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이 바로 가장 빠른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을 골라야 할까요? 아무 주식이나 사면 안 됩니다. 배당을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좋은 배당주를 고르는 3가지 핵심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꾸준한 이익을 내는 회사를 선택하세요. 배당은 회사가 돈을 벌어야 줄 수 있습니다. 적자가 반복되는 회사는 배당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지난 10년간 이 회사가 꾸준히 이익을 냈는가입니다. 특히 10년 이상 배당을 유지한 기업이라면 신뢰할 만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네이버 금융이나 각 증권사 앱에서 기업 정보를 검색하면 배당 히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나 최소한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둘째, 배당 성향을 체크하세요. 배당 성향이 뭐냐고요? 회사가 번 이익 중에서 얼마를 배당으로 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올해 100억을 벌었는데 50억을 배당으로 줬다면 배당 성향은 50%입니다. 그럼 배당 성향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100%에 가깝다는 건 회사가 번 돈을 거의 다 배당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회사는 성장할 여력이 없습니다. 미래에 투자할 돈이 없다는 거죠. 또 경기가 나빠져서 이익이 줄면 배당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 30에서 60% 정도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회사도 성장할 여력이 있고 주주에게도 적절히 배당을 주는 균형 잡힌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부채 비율과 현금 흐름을 확인하세요. 배당은 결국 현금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회사가 빚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갚느라 정신이 없어서 배당 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 100% 이하면 양호하다고 봅니다. 또 회장 흐름표를 보세요. 영업활동으로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회사가 좋습니다. 장부상 이익은 나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이런 회사는 배당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한 기업, 배당 성향 30에서 60%, 부채 비율 낮고 현금 흐름 좋은 기업. 이 3가지만 체크해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의 배당 투자자입니다. 이론만 들으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65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10년 전 55세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죠. 처음에는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너무 낮았습니다. 연 3%도 안 되더군요.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배당주 투자를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신중하게 공부했습니다.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증권사 세미나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배당주에 투자하기로요. SK텔레콤, KT, KB금융, 그리고 몇 개의 리츠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 불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매 분기마다 통장에 들어오는 배당금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두 번째 월급이구나. 10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매달 평균 45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1년이면 54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에 더해지니 생활비 걱정이 크게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원금도 4천만 원 정도로 불어났다는 겁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당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와이프랑 가끔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갑니다. 퇴직 전보다 마음이 훨씬 편해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받은 보험금 1억 원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했습니다.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너무 적고 부동산은 관리가 힘들고, 그러다 증권사 직원의 추천으로 배당주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펀드는 전문가가 여러 배당주를 골라서 운용해주니 직접 고를 자신이 없던 박 씨에게 딱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박 씨는 매달 약 35만 원의 분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의 거의 3배 수준입니다. 박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퇴직금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게 아니라요.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월급의 힘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큰 돈은 아닐지 몰라도 꾸준히 들어오니 심리적 안정감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장밋빛 이야기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당주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경기 침체 시 배당이 줄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못 내면 배당을 줄 수 없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삭감했습니다. 특히 항공사, 호텔, 관광 관련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죠. 둘째, 주가 하락 리스크입니다. 배당금은 들어오는데 주가가 30%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하면 주가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플레이션 리스크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배당금이라도 실질 가치는 떨어집니다. 10년 전 50만 원의 가치와 지금 50만 원의 가치는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절대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분산 투자가 답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주 30%, 금융주 30%, 리츠 20%, 에너지주 20%.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한 섹터가 안 좋아도 다른 섹터가 버텨줍니다. 둘째, 단기 시세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주가가 5% 떨어졌다고 해서 팔면 안 됩니다. 배당 투자는 10년을 바라보는 긴 호흡이 핵심입니다. 매일 주가를 체크하지 마세요. 분기마다 배당금만 확인하면 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1년에 한두 번 보유 기업들의 실적과 배당 정책을 확인하세요. 만약 배당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거나 회사 상황이 나빠지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필요합니다. 리스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나한테 기업 분석할 능력이 있을까?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어떻게 알아? 맞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배당 ETF입니다. ETF가 뭐냐고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배당주를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입니다. 여러분이 ETF 하나만 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수십 개의 배당주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점이 뭘까요? 첫째, 자동 분산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10개, 20개 종목을 고르지 않아도 ETF가 알아서 분산해줍니다.
둘째, 전문가가 관리합니다. 어떤 주식을 담을지, 비중을 어떻게 할지 자산운용사 전문가들이 알아서 조정합니다. 셋째, 소액으로 시작 가능합니다. 개별 주식은 최소 수십만 원은 들어가지만 ETF는 몇만 원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ETF가 있을까요? 코덱스 배당 성장.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들로 구성. 안정적인 대형주 중심. 타이거 고배당.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 금융, 통신 등 전통 산업 비중 높음. 아리랑 고배당주. 국내 고배당 기업 30개 정도로 구성. 분기 배당. 이 외에도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족 같은 해외 배당 ETF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한국보다 배당 문화가 더 발달되어 있어서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사냐고요? 증권사 앱을 열고 주식 사듯이 사시면 됩니다. ETF도 주식처럼 거래되거든요. 월 10만원, 20만원씩 정기적으로 사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오를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개별 주식 고르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ETF로 시작하세요. 충분히 안정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배당주는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현금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좋은 배당주는 꾸준한 이익, 적절한 배당 성향,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진 기업입니다.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가 핵심이고 ETF로 시작하면 더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배당의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닙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그 작은 돈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감을 준다는 겁니다. 퇴직 후의 삶은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저축한 돈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배당금이 들어온다면 큰 돈은 아닐지 몰라도 그 돈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번 달도 들어왔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손주들 만날 때 주머니가 가벼울 걱정이 없고 와이프와 가끔 외식할 때 부담스럽지 않고 갑자기 병원비가 나가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당 투자가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자유입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 자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대에 시작해도 70대에 시작해도 80대까지 살면 10년, 2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배당금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퇴직 후의 삶, 이제는 불안이 아닌 여유로 채워보세요. 당신의 두 번째 월급, 배당주로 만들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배당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추천할 만한 배당주 탑10과 배당, 포트폴리오 구성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든든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